봅시다. 절대등급 2차 방식 부분에 몇 문제를 이제 풀이할 건데. 자, A단계 25번부터 보죠. 먼저 연립방정식이랑 부정방정식 이쪽 부분이 교육과정이랑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해요.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네요. xy는 이제 a-2a 더하기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해가 실수일 때, 자,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실근을 찾냐면, 그냥 평소랑 똑같아. y를 소거한다 치면 y 대신에 2a 더하기 4 빼기 x를 대입을 해요. 정리를 하면 x에 대한 2차 방식이 되겠지. 그 2차 방식의 x가 실근이어야 실수인 xy에 대해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t는 x랑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t에 대한 2차 방식을 작성한다고 하면 합이 x 더하기 y, 곱이 xy인 이런 2차 방식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합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쓰는 거나 y 대신 2a 더하기 4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한 거나 그냥 t 대신 x 넣은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은데 그냥 xy를 하나의 근처로 뭐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 2차 함수 작성, 2차 방식 작성. 네가 뭐야? 실근을 가지면 되겠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d는 a 더하기 2의 제곱에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을 조져주시고요. 6a 더하기 1이 0 이상.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해가 실수일 수 있겠다. 네, 다음은 30번. 11ab를 싹 다 곱하자. 11b 더하기 11a는 2ab. 이제 a와 b에 관한 부정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한쪽으로 다 이항하면 2ab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11b는 일단 제로인데, a로 묶으면 2b 마이너스 11이잖아요. 여기도 2b 마이너스 11이면 좋겠는데, 와, 숫자 진짜 개꼬라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숫자 왜 이래, 개별로인데? 살려줘. 아니, 숫자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도 마이너스 11에 2b 마이너스 11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2분의 11을 써야 되잖아요. 이래버리면 또 불편해지는 거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단 써놓고 나중에 생각해. 2분의 11 마이너스, 그럼 2b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분의 11로 묶어냈다. 2b 마이너스 11이 되려면 양변에 뭐가 필요했어? 플러스 2분의 11의 제곱. 121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분의 11, 2b 마이너스 11이 2분의 121. 그렇다면 양변에 2배를 해주면 왜? 정수인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2b 마이너스 a, 2b 마이너스 11은 121이다. 이게 11 곱하기 11도 있지만 이래버리면 서로 같은 자연수가 돼버리죠. 그거는 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1 곱하기 121밖에 없겠습니다. 왜 이게? 개 크네. 하여튼 뭐 이거밖에 없죠? 다른 거 없잖아. 마이너스는 안 돼요. a, b도 자연수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은 00이라서 안 되고 마이너스 121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게 가능한 a는 6이고 132니까 66이죠. 따라서 둘의 합은 72.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B단계는 6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 빨라졌다. 왜 이렇게 느리는 거야, 이거. 자, 6번. 자, 3차 방식이 두 허근과 알파와 알파 제곱과 한 실근을 가질 때. 알파와 알파 제곱과 한 실근, 실근은 뭐라고 하지?
모르니까 K라고 잠깐 둘게요, 뭐. 자, 중요한 건 알파와 알파 제곱이 뭐 해야 돼? 서로 켤레 관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근이, 허근은 무조건 켤레 관계여야 돼, 맞지? 근데 알파 제곱이 알파 바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구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변 알파를 구하는 곱하는 방법이 있고, 즉 이게 알파를 곱하면 무슨 얘기가 돼? 한근이 허근인데 세제곱하니까 실근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나 멍청이다 그래. 그 A 더하기 BI로 둬야지 해서 계산해도 사실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 나 멍청이다. 자, 마이너스 B랑 2AB가 같아야 되는데 B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B가 0일 수가 일단 없습니다. Why? 허근이잖아. 알파는 허근인데 B가 0이면 실근이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 그래서 A가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제곱한 4분의 1 빼기 B제곱이다. B제곱은 4분의 4. 따라서 알파라는 그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맨날 첫날 보던 그 오메가 그 새끼다, 맞지? 이제 정들겠다, 이 정도로 자주 보면. 그지? 그만 볼 때가 좀 됐는데. 자, 그래서 너 뭐야? 한근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또 하나의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또 하나는 실근 K. 이렇게 돼서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K라든지를 구하면 되겠죠. K 먼저 구할게. 두근의 곱은 얼마야? 곱 나 1이야. 그래서 1 곱하기 K 하면 그게 2야. 주의해야 될 건 곱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2다. 마이너스 2 아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합을 생각해보면 P를 알 수 있는데 다 합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K인데 이게 마이너스 P여야 돼. K는 2였으니까 P는 마이너스 1로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지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조건이기도 하죠. 알파랑 알파 제곱의 관계.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너 근이니까 켤레 복소수겠네. 허근이니까 켤레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 제곱이 알파 바다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요거는 되게 3차 방식의 근각의세 관계를 잘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유형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교육과정, 유형 중 하나가 되겠죠. 부정방정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애매한 애들이 되는 건데, 연립방식 뭐 3개짜리가 나와. 3개짜리 교육과정에 빠진 지가 언젠데, 그자? 우리 절대 등급식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3x 더하기 y 더하기 2z라는 것이 마이너스 3일 때 3ax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a제곱 z가 0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2더라. 아니 이게 뭐 해가 어떻게 하면 무수히 많아지는 거지? 자, 3차 연립 방식이 미지수가 3개일 때는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미지수를 줄여야 돼. 3개라서 어려운 거니까 우리 원래 잘 하던 2개짜리로 만든다. 보통은 z를 많이 죽이지만 여기는 a제곱이 없는 y를 소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둘이 더하면 얘랑 얘를 별로야. 여기서 이걸 빼면 됐지. 2x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 자, 이 두 개를 연립했는데 x와 z의 순서상이 무수히 많다면 그에 따라 y도 무수히 많아지겠죠. y는 그냥 다 합치면 얼마 뭐 값이 정해져 있는데 수고됐다고. 그래서 값이 얼마 정해져 있는데 맞잖아.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x랑 z 정해진 y도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x와 z가 무수히 많다면 그런 겁니다. 이거 2차잖아. 2차가 하행 미지수 2개잖아. 그럼 어떻게? 개수의 b가 몽땅 같다면이죠. 뭘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즉 3으로서 몽땅 같다면입니다. a제곱이 1이기만 하면 뭐 4제곱도 1일 거니까 2분의 6, 3 되겠죠, 맞죠? 따라서 a제곱은 1이면 된다.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를 두 개가 있으니까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되겠죠. 다음은 24번. 안 돼, 이거. 자, N은 자연수, P는 소수. P는 소수라는 게 또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한근이 자연수래. 이상한 사람 같다, 맞지? 자, 한근이 자연수일 때 n 플러스 p의 값을 구해봐라요. 한근이 자연수 뭐 어쩔 tb자. 오케이. 뭐 이렇네요. P가 소수라고 하니까 곱이 소수다. 세근의 곱이 소수다.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근이 3개 있을 건데 한 근이 일단 P여야 된다는 거지. 왜 P형? 2분의 P일 수는 없잖아. 아니네. 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 아무리 앞에 N이라고 해봤자 좀 헷갈리네 이러면.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한근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이라고 둡시다. M은 자연수입니다. 대입할까요? 이건 좀 아닌데. 심지어 이건 좀 방법을 바꾸자. 이건 좀 별로다. 이걸 성립하게 하는 M과 N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개빡세. 뭐야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M은 좀 별로예요. K를 쓰도록 하죠. K가 자연수고요. 좀 별론데. 알파랑 베타가 근이다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양변을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찍어야 되나? 그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K세제곱 더하기 NK의 제곱 더하기 N-5K 더하기 P가 제로예요. 여기서 K도 자연수고 문제에서 N도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자연수 P도 소수니까 자연수잖아요. 어쨌든 양수, 양수, 양수. NK도 정개하면 양수죠. 따라서 K세제곱 더하기 NK의 제곱 더하기 NK 더하기 P 마이너스 5K 혼자 음수일 수 있잖아. 넘겼을 때 나머지가 싹 다 뭐 해야 돼요? 5K라는 값을 뭐 해야 된다? K세제곱 더하기 NK제곱 더하기 NK 더하기 P라는 사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지금 K를 자연수라고 했고 근이라고 한 건데 맞나? 잘 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에 K라는 근을 대입을 했을 때 나머지가 전부 다 양수예요. 마이너스 붙어있는 게 5K 말고는 없어. 따라서 5K가 너랑 같아져야 이게 K가 자연수다. 근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K가 자연수인데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K에 1 넣으면요. 5는 1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P니까 2N 더하기 P가 4여야 된다를 만족하는 NP가 있어야 돼. N이 1이고 P가 자연수, 소수인데 2잖아요. 이거 말고 없죠? 이 상황에서는. P가 3이면은 얘가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그건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족하는 순서상이 N이 1이고 P가 2일 때밖에 없어. 그래.
쌤 근데 K가 2거나 3이거나 이럴 때는요. 해보자. 10은 8 더하기 2n 즉 4n 더하기 2n 더하기 P인데 이미 최소의 소수인 P가 2예요. 최소의 소수인 P가 2고 K에 2만 넣어서 8 플러스 2 10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N은 없겠지. K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5K는 사실 그렇게 빨리 커지지 않는데 K에 뭐야 3만 넣어도 세제곱 27이잖아. 더 이상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걸 양변을 K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몇 개 넣어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이렇게 한번 처리해 봤어요. 따라서 K가 1일 때 N은 1이었고 그때 소수 P는 2였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답은 N과 P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3밖에는 안 됩니다. 되겠죠? 3번이 아니라 3이라고 3 됐지? 사실 숫자가 너무 좀 소수긴 하네. 작은 수긴 하네. C라는 게 1번에 2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잘 풀었네. 2번에 8개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5번에 21 맞나요? 5번에 21 맞아요. 나머지만 오예. 3개나 줄였어. 자, 71쪽 C단계 3번부터 보죠. 왜 이렇게 느려졌지? 옛날에 이렇게 안 느렸던 것 같은데. 너 안 본 사이에 늦어졌구나. 자, 기름칠을 해줘야 되나? 자, 0이 아닌 세복소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감마는 제로. 되게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 쓰고 싶게 생겼네. 자,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제로. 물어본 게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감마, 감마분의 베타, 알파분의 감마 세제곱의 합은 어떠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려워. 어려워. 다 더해서 빵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는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네요. 좋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베타분의 알파니까 베타분의 알파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든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얘는 감마랑 알파를 만들어도 좋고 왜 베타를 쏘가는 게 좋긴 하거든. 자, 근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는 해봐야 알죠. 나도 모릅니다. 아니야, 그래도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로 처리하는 게 인생이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아, 알파와 감마에 관한 식을 만들고 알파와 감마에 관한 식을 만든 다음에 베타는 싹 다 알파 플러스 감마가 베타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면 되지 않을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물론 이게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봐야 알아요. 해보자고! 자, 일단 얘가 정리된 게 이거 너한테 넣어야지. 알파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베타분의 1인데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감마를 쓴다면 자, 양변에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여기는 알파 감마가 되겠죠. 즉 셋 다 곱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봐봐 이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감마 더하기 감마 제곱이 제로예요. 책에 보면 알파분의 감마가 나와 있으니까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줄게요. 알파분의 감마의 제곱,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1은 제로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제로라는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x가 한 근이 알파분의 감마라면 또 하나의 근은 알파분의 감마의 켤레복소수일 건데 지금 못해 보면 정리해야 될 게 켤레복소수는 아니고 뭐 다 역수관계잖아. 근데 두 근의 곱이 1이잖아. 따라서 또 하나의 근이 알파분의 감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너 뭐야? x-를 곱해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니까 알파분의 감마라는 근을 대입하면 세제곱했을 때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던 게 알파분의 감마의 세제곱은 1이다 까진 왔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베타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별로예요.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분의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감마의 세제곱. 얘는 알파분의 감마 세제곱 1로 처리했는데 얘는 알파 플러스 감마로 나누면 꽤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베타분의 알파는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감마를 넣는 선택지가 조금 별로일 수 있어. 분모에 그딴 짓을 하다니 역겨워. 자, 하여튼 역겨울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 얘부터 좀 처리해 볼게요. 얘는 어때? 베타 대신에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 넣으면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라. 두 군의 합은 뭐야?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래서 봐요.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1은 알파분의 감마죠. 됐어요? 네. 아닌데요? 예.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죠. 자, 됐어. 좋네요. 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의 세제곱. 그러면 이거 인일 것도 할 거 없었네. 둘이 손잡고 집에 가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의 세제곱이니까. 이제 남은 건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됐죠? 선생님, 베타분의 알파도 비슷한 거니까 뭐 1 아닐까요? 조심해야 돼. 얘는 부호가 달랐잖아. 자, 이게 좀 예전에 다른 문제집이 블랙라벨에도 보면 있는데 플러스였을 때는 다 똑같아요. 계산 결과 다 똑같이 나오는데 얘는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해? 베타분의 알파가 필요하죠. 자,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분의 알파로 쓴 다음에 식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좀 별로예요. 분모가 일단 그래가지고는 별로다. 못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다 보면 다 되지. 아이씨, 생각난 게 해보자. 알파 플러스 감마의 알파의 세제곱을 풀겠다 하면은 분모 분자를 알파로 나눠 일단. 봐봐, 이거 있는 앤데.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1 하면은 마이너스 감마분의 알파의 역수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의 세제곱이 이거 말 봤는데? 그렇지, 너다 이거야. 알파분의 감마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너 마이너스 1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그냥 처음에 베타를 알파 플러스 감마로 쓰기로 했으니까 다 바꿔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분모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 선생님 그럼 베타와 알파의 관계가 필요하니까 여기 가서 감마를 소거해 오죠. 비슷한 방법으로 감마를 소거하는 거야. 알파와 베타의 관식이 나올 건데 중간에 아마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도 뭐 베타와 알파를 체크할 수 있잖아. 베타분의 알파의 또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하면 더하기 1일 테니까 뭐 마이너스 1 근이 되겠다. 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아무리 봐도 베타를 알파 플러스 감마로 쓰라고 숫자를 저렇게 부호를 줘놨죠. 안 할 이유가 없죠. 베타를 줘주는 게 여기서는 일단은 정석이다. 뭐 부호를 딱 일부러 그렇게 줘놨는데 굳이 안 그럴 이유는 없지. 4번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한 허근 알파와 또 자연수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하는데 허근이란 걸 좀 체크해 보러 가죠. x세제곱 묶으면 x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오 마이 갓! 그럼 x 마이너스 2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오 마이 갓! 인수분해 또 되잖아. 따라서 허근은 너죠. 또 하나의 허근은 알파 바일 거고, 그지? 1과 2는 허근은 아니죠. 자, 따라서 알파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제로며 알파 세제곱이 1이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를 좀 정리해 줘야 되겠다. 알파 바도 필요하네요. 알파 바의 제곱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도 제로죠. 또 알파랑 알파 바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마이너스 3고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은 1이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다. 활용해 주면 되겠지. fm, n은 1 플러스 알파 제곱의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의 역수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딴딴딴따단따다단딴 너는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바분의 역수의 n제곱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바의 역수는 알파분의 1입니다. 알파 바는 알파분의 1이니까 알파 바의 역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죠 이것도? 두 배는 아니지 그렇다고 아저씨 정신 안 차려? 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이다 이 말이야. 이제 mn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야 구해야 되는 게 전부 다 f k, k 플러스 1이잖아 사실. 그래서 미리 k, k 플러스 1의 규칙을 확인해 두면은 꽤 나쁘지 않을 거는 같네요. 뭐 이제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체크해보면 돼. 그지? K에 1을 넣는다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면서 아하 개별로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뭐 1차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보고 2, 3 같은 경우에는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세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4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죠.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4제곱 5제곱인데 좀 차이가 또 있네. 이런 썩을 괜히 했나? 자,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인데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서 알파 제곱 대신에 넣으면 2알파 더하기 1로서 너가 부호가 바뀌어 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56도 결국엔 뭐가 돼 있다? 마이너스 F23이야. 부호가 바뀌어 있을 뿐이고 F67도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이겠죠. 대신 7, 8부터는 진짜 너랑 똑같아지겠지. 완전히. 왜냐? 지금 알파는 세제곱이면 1이니까 3 기준으로 순환하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짝수, 2의 배수 기준으로도 순환성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둘의 최소 공배수는 6 기준으로 순환한다. 자, 문제에서 15개를 쭉 더해 놓으랬죠. 15개까지 합이니까 그렇지 6개씩은 다 빵이야. 부호 다른 3개 따다당 더할 거니까 따라서 F1,2 F2,3, F3,4까지만 더하면 되고 또 3개의 합은 너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예요. 알파가 뭔지 구해야 되네요. 구하시면 되죠. 알파는 뭡니까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예요. 상사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하나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예? 마이너스 2배 하면 1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라 쓸게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모른다니까? 근데 어차피 문제도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잖아. 9 더하기 3 12가 됩니다. 됐죠?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연립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두 쌍의 해를 가진다. 설호 달흔 두 쌍의 해를 가진다. 어떻게든 소거를 해야겠어요. 선생님 무슨 수로 소거합니까? 심지어 이 새끼는 4y 제곱인데 그냥 합과 곱으로만 소거하기에도 잠깐 어폐가 좀 있다. 저거 휘었구나. 이런 심하게 휘었네. 한 번씩 내가 손으로 만지면서 계속 휘나봐. 리모컨 하나 사서 처리를 좀 해야겠다. 확실히 휘었네.
그러니까 글자를 똑바로 써도 기울어져 있지. 자, 아무튼 아니 칠판 이렇게 더러워요. 자, 더러운 지우개로 지우고 있으니까 더럽죠. 자, 일단 막 되게 더하고 싶잖아. 정답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좀 아닙니다. 실제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좀 옛날 문제예요. 목표는 어떻게든 소거한다는 점에서 틀린 건 아니야. XY항 조지면 돼요. 조지고, 근데 X제곱과 Y제곱이 막 남잖아. 걔들 막 조지고, 어떻게든 문자를 조지는 게. 왜 자꾸 조지세요, 선생님? 참. 뭐 조져야지. 어떻게든 조져가지고 푸는 건데,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지나? 왜 이래? 이 나이 먹고 피부병? 자, 다 2차인데 너만 상수지. 상수항만 조지면 2차. 그 혹시 많이 봤죠? 2차인데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2y제곱.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xy 안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쟤들도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심플해요. 위의 식의 k에 비해서 둘이 조지자 이 말입니다. kx의 제곱 마이너스 kxy 더하기 2ky 제곱은 k다. 둘이 빼면 k 마이너스 1x의 제곱 마이너스 둘이 했으니까 k 더하기 1 xy 더하기 2k 마이너스 4 y제곱은 0. 네, 제일 첫 번째 식의 k를 다 곱한 다음에 둘이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럼 네가 인수분해가 되었다면 인수분해가 되어 빠바바바빰빰빰 하면서 인수분해 막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기본적으로 1차식이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정수 형태로 인수분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냥 x는 y에 관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지금.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 아예 돼 이거? 심지어 인수분해 돼? 어머. 자,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래. 인수분해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뭐 정확하게 됐든 아니면 뭐 대충이라 됐든 되면은 얘가 내 쌍이야.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잖아.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y고 얘가 x 더하기 3y였다 하고 치면 x 대신에 2y 넣어서 풀면 y에 대한 식 두 개 나오지. 왜요? 그럼 생선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저도 좀 고민인데 그 다음 처리를 좀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인수분해가 됐다 했을 때는 좀 고민이 돼요.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자, 됐네. 나 이거 실근 때문에 고민했는데 문제 실근이라는 얘기 없잖아. 서로 다른 두 쌍의 해를 가진댔지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 안 했잖아. 실근 나오면 왜 대가리가 아프냐면 이렇게 됐는데 만약 3y 예를 들어 x는 마이너스 3y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y제곱이 음수야. 그럼 또 실근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근데 지금 허근 또 상관없어요. 그냥 두 쌍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네가 완전 제곱식이라서 네가 완전 제곱식 형태라서 x는 2y 또는 여기도 x는 2y 제곱의 형태라서 바꾼 거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네가 완전 제곱식도 아닌 2차식도 아니거나 2차식이 아니라는 건 말 그대로 k가 1이거나 k가 마이너스 1이라서 뭐 이런 것들이 소거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수분해 근데 돼? 안 될걸요? 되나? 안 되는 것 같아? 좋아요. 완전 제곱식이다 먼저 풀게요.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4. 예? 쌤 y가 달려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y 달고 써봤자 어차피 y제곱은 없어지는 것 뿐이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양변을 그냥 y제곱으로 나눠가지고 y분의 x의 값을 구한다. y가 x의 b가 어떻게 되는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판별식을 쓸 때도 이렇게만 계산해도 충분한 거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4배 2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4는 제로 마이너스 7K제곱 플러스 26K 마이너스 15는 제로. 숫자가 왜 이렇게 꼬롬해?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돼요. 예? 예? 이게 된다고요? 됨. 7K제곱 마이너스 26K 더하기 15는 제로인데 이게 또 신기한 짜장인데 돼요. 이게 되네? 자, 하여튼 K는 3 또는 7분의 5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네가 서로 다른 두 쌍의 해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둘의 곱은 15가 되는 거죠. 잠시만. 부원장 선생님 왜 오셨지?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까지, 모레까지 준비해서. 또, 이거 주로 오셨구나. 범어 원장님이 또 오셨길래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저도 이거를. 작년에 벌었던 돈 적혀 있는 종은 쪼가리입니다. 이야, 돈 좀 벌었나? 7, 7, 6, 4, 7, 3, 7, 5, 3, 5, 3, 2. 2학기 되니까 별로 못 벌었네. 자, 역시 다운 강사의 단점이죠. 1학기 때 번 돈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주르륵. 자, 여러분 근데 설령 K가 1이 되더라도요. K가 1이 되면 얘가 없어지지만 얘가 2개 남아요. 인수분해 되는 형태밖에 안 돼. 그냥. 맞아. Y로 묶어내면 Y는 X에 관한 식, Y는 뭐 상수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해가 더 생기면 더 생겼지 2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가 2개만 되려면 중근일 때였고 너희 둘의 곱에다가 7배를 하면 15가 답이다. 되겠죠?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마저 해보자. 7번.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이 정수인근을 정수근 수근 C를 가져야 된다. 정수인근은 뭘까요? 빠밤. 이거 어떻게 풀으시자. fx는 최고차인 개수가 1인 어떤 3차 식이었고 f7은 마이너스 3 f 맞나? 11은 73을 가진대요. fx의 정수근 수근 C는 뭘까요? 이런 건데 이걸 씨 어떻게 풀어요? 이걸 자 굉장히 어렵다. 써졌다. 존나 다음 시간에 풀고 싶군. 자, 하여튼 그럴까? 자, 이거는 풀려면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겠네. 한번 봅시다. 다음에 할까? 아이고, 부원장이 오신 건 둘째 치고 10시가 되면서 좀 흐름이 끊겼는데 빨리 근데 빨리 풀락하면 좀 힘들겠는데 이건 좀 찍어야 찍는다기보다는 계산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니면 정석 빼고 다음 시간에 풀까요? 정석이 다음 시간에 푸는 거야? 그 이후에 다음 시간에 푸는 게 정석인데 너무 제안하기엔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죠. 자, 찍는 건 아니고 저 문제 풀려면 이제 식을 하나 잡아가지고 근이 하나 정수근이 있대잖아. 근데 어렵긴 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